자, 이번에는 높임 표현으로 한번 갑시다. 높임 표현은 한국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외국어에 없는 우리나라만 존재하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게 이 높임과 관련된 거죠. 이 개념을 잡기도 굉장히 어려울 거고 그 나라 쪽에서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한 경우를 보여주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서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높임 표현이라는 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이제 높임을 나타낼 거예요. 높이거나 낮출 건데 높임 표현의 이제 개념을 한번 보면 화자가 이제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요 대우하는 의도 또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걸 이제 언어적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이제 높임 표현이다. 자, 그래서 높임 표현의 개념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게 뭐냐? 높임 표현을 하면 주체 높임인지 아니면 객체 높임인지 아니면 상대 높임인지 요 세 가지를 구별을 잘 하셔야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먼저 한번 볼게요. 정리를 간단하게 봅시다. 왜 세 개가 나오느냐? 화자가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겠죠? 이제 나라고 생각하면 좀 쉬워질 거고. 이 화자가 이 문장을 통해서 이 문장을 사용해서 청자와 대화를 할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장은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 문장이라는 것이 바로 주어, 그렇죠? 그다음이 목적어 또는 부사어 또는 보어 그리고 뒤에 서술어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좀 가운데 정렬을 좀 같이 한번 맞춰 봅시다. 예쁘게. 예뻐야 보기가 좋아요. 그죠? 이렇게 맞춰 보면 대충 네, 정확하진 않지만 네. 제 마음이 삐뚤어졌나 봐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삐뚤어질 테다. 네. 자, 요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또 왜 여기 들어가요? 네. 뭐 그냥 알아서들 잘 보시겠죠. 그죠? 네. 얘는 또 예쁘게 잘해야 되는데 예쁘지를 못합니다. 네. 자,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볼게요. 뭘 볼 거냐면 자, 화자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나를 높일 수 있나요? 내가 나를 높인다. 정수야. 식사하세요.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신병원에 가야 될 것 같고 그죠? 자기 자신을 화자는 높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화자는 제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청자, 듣는 이죠, 듣는 이. 이 듣는 이를 높여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청자는 이제 듣는 이니까 이 듣는 이가 할아버지야. 뭐 할아버지한테 반말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진짜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죠? 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어. 자, 그래서 할아버지가 계시면 내가 인제 할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뭐냐면 할아버지를 높여 줘야 돼. "할아버지 식사하셨어요? 할아버지 밥 먹었어?" 막 이러면 그거는 이제 꼬맹이들 그죠? 아주 어린아이들이야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20대 그죠? 20 대나 30대 이런 분들이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밥 먹었어?"라고 이야기하면 물론 친근감의 표현일 수 있어요. 할아버지 너무 가까워서 "할아버지 밥 먹었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생판 처음 보는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밥 먹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걔는 어디 조선시대에서 넘어온 "넌 나이가 도대체 몇 갠데."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인제 이 듣는 이를 높여 줘야 되는데 이 듣는 이는 또 뭐라면서 우리가 상대방이에요, 상대. 그죠? 그래서 요 상대를 높여 줘야 된다 그래서 뭐가 나온다? 상대 높임법이 나옵니다. 그죠? 상대를 높여야 한다라는 거. 왜 인제 상대 높임법이 나오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화자하고 인제 청자하고 이야기를 해요. 인제 청자가 나한테 높임의 대상이 아니야. 동생이야. 동생하고 이야기하면 내가 높여줄 필요가 없죠. "야 동생 밥 먹었어? 야 얼마 있어?" 뭐 "형 좀 빌려줘 봐봐. 얼마 좀." 막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아 형 나 돈 없어." "뒤져서 나오면 너." 막 이렇게 아무튼 뭐 그런 상황에서 동생한테 이야기하는데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갑자기 인제 주어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주어 자리에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왔어. 아버지가 오게 되면 화자는 나고 청자는 동생이고 아버지가 인제 제3 자의 입장이죠. 아버지를 높여야 돼요? 안 높여야 돼요? 아버지를 높여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주어 자리에 온 그 대상을 높여 줘야 되는 경우 우리가 이걸로 인제 주어를 다른 말로 뭐냐면 주체, 문장의 주체라고 해요.
문장의 주체가 되죠. 자, 그렇다면 문장의 주체를 높여준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주체 높임법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왜 주체라고 부른지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왜 이거를 우리가 주체라고 부르냐? 바로 문장의 주체이니까. 그죠? 주어가. 그죠? 이게 왜 상대 높임법이냐고요? 듣는 이가 상대방이니까요. 뭐 이런 거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세 번째로 한번 가면 세 번째는 이 목적어와 부사어 자리에 높임의 대상이 오는 경우에 또 높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하고 동생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목적어 자리에 할머니가 만약에 오게 된다. 그죠? "야 동생아 너 할머니께" 할머니에게라고 안 하죠. "할머니께 좀 다녀와 봐." 라고 그죠? 나 대신에 "할머니께 다녀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목적어와 이제 부사어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얘네들을 우리가 객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장의 객체. 그래서 주어가 주체니까 목적어 부사는 대상이기 때문에 문장의 객체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객체를 높여준다? 아하, 객체 높임법이라고 부르면 되겠다라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객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총 세 가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상대 높임법, 두 번째 주체 높임법, 세 번째 객체 높임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사실 이제 상대 높임법부터 가면은 참 좋은데 문장 안에서 주체와 객체가 동시에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아 이건 두 개가 있으니까 동시에 그냥 설명하는 게 더 빠르겠구나.' 그죠? 그래서 얘를 먼저 설명하고 상대 높임법을 나중에 설명하게 됩니다. 보통 책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죠? 사실은 이제 상등급요법을 먼저 설명하면 좋은데 상등급요법이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요거부터 쉬운 것부터 먼저 가게 된다라는 거. 자, 그중에 인제 우리가 주체 높임이라는 걸 한번 가 보도록 합시다. 자, 주체는 이제 문장의 주체라고 그랬죠. 주어. 그쵸? 주어를 높인다라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여러분들 우리 다 쓰고 있어요. 주체 높임 서너멀 어미 she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선생님께서 그래서 선생님이 높임의 대상이 돼요. 음. 선생님 또는 뭐 아버지, 뭐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뭐 교수님 뭐 다 그죠? 높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르셨다라고 해서 이거를 형태소 분사로는 부르다예요. 원래 그죠? 이 부르다의 시 그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줄표는 생략을 시킬게요. 줄표는까지 하면 좀 복잡해져 보이게 해서 줄표는 생략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 그죠? 이 시를 통해서 선생님을 높여주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 높임의 주격조사 깨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높임의 대상이다 보니 그죠? 여기서는 이 깨서를 사용을 하게 됐다. 그죠? 근데 여기도 시도 보이죠? 그러니까 동시에 사용이 돼요. 돌아오셨다 해도 돌아오시었다. 예, 시가 여기에 합쳐져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이제 특수어휘들이 있습니다. 특수어휘. 그래서 계시다. 있다가 아니라 계시다. 자다가 아니라 주무시다. 돌아가시다. 죽다가 아니라 돌아가시다. 드시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고 먹다 대신에 이제 잡수다, 잡숫다, 잡수시다. 그죠? 아프다 대신에 이제 편찮으시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을 우리 이제 특수어휘 매우 높여준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또 인제 보면 여기서 인제 이 특수어휘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접 높임이라는 겁니다. 자, 이 간접 높임이라는 거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주체 높임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 이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 이 간접 높임과 직접 높임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먼저 한번 써 볼게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할머니께서 아프시다. 맞나요? 할머니께서 귀가 아프시다. 맞나요? 할머니께서 귀가 편찮으시다. 이게 맞나? 할머니께서 편찮으시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딱 보고 나서 여기서 틀린 말이 있어요. 잘못된 표현. 잘못된 표현이 있습니다. 어 다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틀린 표현이 있어요, 느낌에.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한번 봅시다. 할머니께서 아프시다. 이런 거 그죠?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데 틀린 표현입니다. 깜짝 놀라신 분도 있고 맞추신 분도 있고 그죠? 깜짝 놀라신 분도 있고 잠깐만 뭐가 그죠? 할머니 귀가 아프시다? 이거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는. 맞는 표현이에요. 할머니께서 귀가 편찮으시다?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할머니인데. 아닙니다. 할머니께 편찮으시다? 요렇게 쓰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구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딱 봤을 때 틀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틀리신 분들은 긴장하시면 됩니다. 저 인제 요 오늘 배워서 '아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달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인제 아프시다, 편찮으시다가 나오는데 그쵸? 이게 이제 아프다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높임을 생각을 한번 해 보면 높이려고 해 보니까 뭐냐면 아프시다를 만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편찮으시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둘 중에 뭐가 더 높여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얘가 더 높임의 의미가 강하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그 특수 어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를 우리가 인제 직접 그래서 직접 사용하는 거야. 더 높임의 의미가 강하니까. 그럼 아프시다는 언제 써요? 높임의 의미가 강하지 않으니까 간접적으로 높일 때 간접 높임 요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제 이해되죠? 높임의 의미가 더 강한 거 즉 있다, 있으시다, 계시다. 계시다가 더 높아요. 계시다는 직접, 있으시다는 간접. 그쵸? 이런 식으로 구별을 좀 해 보자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요사. 자, 높임의 대상이 아니지만 높임의 대상의 신체 일부분 또는 소유물 또는 가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신체라든지 소유물이라든지 사물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부장님의 딸은 나한테 높임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보다 나이가 어리단 말이야. 회장님의 딸 나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겠구나. 그죠? 지금 뭐 네. 회장님의 딸이면 저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네. 네. 뭐 회장님의 손자 그죠? 손녀 이렇게 있을 때 걔네들은 나보다 나이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나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거든. 내가 만약에 회사를 다닌다고 한다면. 근데 높여야 될 것 같아 느낌에. 그죠? 괜히 안 높여 주면 괜히 뭔가 찜찜하고 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높임의 대상을 직접적으로 높이지 못하니까 이 일부라든지 소유물에 대한 가족을 높여서 간접적으로 높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선생님께서는 휴대전화가 없으시다." 이렇게 씁니다. 자, "선생님께서는 휴대전화가 없다. 없습니다." 그죠? 라고 해도 돼요 사실은. "선생님께서는 휴대전화가 그러니까 없습니다."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 이제 "없으시다."라고 인제 의시를 써야 사용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인제 없어요. 뭐가? 이제 그걸 찾아야 돼. 우리가 얘가 인제 서술어예요. 그쵸? 없어요. 뭐가 없어요? 휴대전화가 없어요. 얘가 주어예요. 그쵸? 얘가 주어예요. 근데 휴대전화가 나한테 높임의 대상입니까? 여러분 휴대전화 막 높여요? 스마트폰? 막 그럼 어유 막 이렇게 막 머리 위에다가 막 이렇게 높이고 막 엎드려서 네 발로 기어 가지고 "아 휴대전화님 안녕하십니까." 이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나한테 높임의 대상이 아니야 얘는. 그죠? 얘는 사실 나한테 낮춤의 대상인데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문제가 되냐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보입니다. 선생님. 자, 선생님의 휴대전화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높여야 되는데 여기다 없다라고 해 보면 선생님 그러니까 휴대전화가 없다는 문제가 안 되지만 선생님께서는 휴대전화가 없다라고 해 버리면 '잠깐만 선생님을 안 높여 준 것 같은데?'라는 불길한 느낌이 들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높이느냐 다이렉트로 못 가니까 얘를 높여요. 얘를 높여 줘서 간접적으로 선생님을 높여 주는 겁니다. 그럼 직접 다이렉트로 못 갔으니까 간접 높임이 되겠죠. 그죠?
음. 자 밑에도 역시 똑같아요. "교장선생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라고 해서 여기서도 지금 보면 의시를 사용을 했어요. 그죠? "있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해도 돼요. 사실은 "있겠습니다."라고 해도 허용은 하는데 "있으시겠습니다."라고 했다라는 건 있다. 얘가 서술어예요. 그죠? 다시 봅시다. 있어요. 얘가 서술어예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말씀이가 주어예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은 나한테 높임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말을 높여 줄 필요는 없잖아. 제가 지금도 말을 하고 있는데 제 말을 막 높일 수가 없어요. 그죠? 음. 자 그런데 누구 거?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야. 교장 선생님은 높임의 대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죠? 여러분들이 다 이제 고등학교를 다녀 봤으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을 좋아하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네.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 죽어버립니다. 그죠? 네. 마지막으로 네. 이게 마지막으로 한 8번 나오면 그죠? 운동장에서 픽픽 쓰러집니다. 네. 자 어쨌든 교감 선생님은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이고요. 그죠? 인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의 안전을 위해 되게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다만 거기 있었을 때 그냥 미웠던 거야 괜히. 그죠? 저는 교장 선생님을 좋아했습니다. 네. 선생님 이거 여기서 어디서 한 발 빼시려고. 네. 자 그래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니까 의시를 사용을 해서요. 이 말씀을 높여 준 거예요. 높여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점점점점점점점점 뭐예요? 교장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높여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뒤에 계시다를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간접이냐 직접이냐를 잘 구별해라.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틀리신 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굉장히 간단해요. 다시 한번 본다면 어떻게 구별하면 됩니까? 얘가 더 높아요. 느낌이 그죠? 그 직접이에요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할머니가 편찮으시다. 이게 다이렉트 직접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표현인데 편찮으시 귀가라고 됐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 아프시다는 귀가가 됐잖아요. 그죠? 귀는 나에게 높임의 대상이 아니고 그죠? 점점점점점점점점 할머니하고 연결되네요. 맞는 표현입니다. 아프시다는 간접적으로 가야 되는데 할머니를 직접 갔네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두 가지 표현만. 그죠? 할머니께서 귀가 아프시다. 이게 간접. 그죠? 이게 우리가 인제 간접 높임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이 네 번째 편찮으시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직접 높임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거.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원리를 파악을 하니까 쉽죠. 그죠? 네. 그래서 더 알아보기로 한번 가 보면 자 겸양의 의미. 겸양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태도를 나타내는 어휘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저희, 소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낮춰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다음에 높임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어휘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연세. 그쵸? 나이가 아니라 연세. 연세보다 더 높이는 게 뭐예요? 연세보다 더 높이는 거. 춘추, 춘추.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정말 나이가 많으신 분들께는 그러니까 뭐 80 세, 70 세, 뭐 90 세, 100세 이런 분들한테 "할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애가 이상하잖아. 그죠? 멍청이도 아니고 그죠? "얘는 어디서 가정교육을 이따위로 받아온 거야?" 막 이렇게. 그래서 할아버지는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데 80 세, 70 세, 80 세, 90세 이렇게 되시는 분들 100세 뭐 110세 뭐 이렇게 되시는 분들께 연세도 그렇게 높임의 의미로 다가서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때 가장 높여주는 게 있습니다.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예의 바른 표현이 됩니다. 그죠? 그렇다고 뭐 40대 40대 50대 50대 말이나 뭐 60대 초반 60대 중반 이런 분들 아직 젊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이렇게 춘추라고 하면 또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딱 몇 살부터 춘추, 몇 살부터 연세, 몇 살부터 나이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적당히 연세보단 춘추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춘추보단 연세를 쓰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 좀 약간 주관적으로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체 높임 에 해당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인제 객체 높임으로 가 보도록 할게요.